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갈등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동자끼리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강한 노동자와 약한 노동자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처럼 터진 사건이 바로 LGU 플러스 노조 성과급 논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만 보고 분노했지만 정작 실제 금액과 배경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이 단순히 돈 욕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LGU 플러스 노조가 거대한 비판의 중심에 섰는지, 왜 같은 노동조합끼리 서로를 공격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사회 변화도 제대로 읽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 노조는 임금 총액 8%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주 35시간 근무와 정년 65세 연장까지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 시국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대기업 노조는 역시 자기들만 챙긴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LGU 플러스 노조는 한국 사회의 탐욕적인 노조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실제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30%라는 숫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LGU 플러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약 8,921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30%를 계산하면 약 2,676억 원 정도입니다. 이걸 임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2,7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한 것처럼 수억 원대 잔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반 수준처럼 보이죠.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계산으로 들어가면 1인당 금액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론의 화살은 대부분 LGU 플러스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퍼센트에 민감하지만 실제 절대 금액은 잘 보지 않습니다. 30%라는 숫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금액 계산까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숫자의 프레임이 여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논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LGU 플러스의 실적이 왜 좋아졌는가였습니다. 2025년 당시 통신업계에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SK텔레콤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가입자 정보 유출 논란이 커졌고 많은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LGU 플러스로 넘어왔습니다. 즉 LGU 플러스의 실적 개선에는 직원들의 노력뿐 아니라 경쟁사의 사고라는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대중들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남이 사고 나서 번 돈인데 그걸 성과급으로 달라고.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직원들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성과가 좋아지면 주주 배당도 늘리고 경영진 보상도 확대합니다. 그런데 왜 직원들만 보상을 요구하면 욕을 먹느냐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돈은 숫자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 계산보다 그 돈을 왜 벌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LGU 플러스는 같은 시기에 희망퇴직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 50세 이상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약 6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AI 전환과 디지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사람이 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과급 3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합은 대중에게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회사를 떠나는데 남은 사람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흔한 노사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같은 노동조합이 LGU 플러스 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 측 인사가 대통령 발언은 LGU 플러스를 보고 한 이야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순간 여론의 초점이 삼성전자에서 LGU 플러스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노동운동의 핵심은 원래 연대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방어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강한 노조가 살아남기 위해 약한 노조를 희생양으로 던지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모두가 살아남기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나누던 것도 이제는 서로 빼앗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AI와 자동화가 본격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줄이려 하고 살아남은 직원들은 더 강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계층이 갈라지는 겁니다. 강한 대기업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먼저 집 가진 사람은 자산이 올랐고 못 산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빨리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AI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먼저 적응한 사람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시대는 같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격차가 확대되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도 커집니다. 누군가는 수천만 원 성과급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일자리 자체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회사가 평생 책임져 주던 시대는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 AI 때문에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 노조조차 여론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조직만 믿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생존력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밖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부업이든 콘텐츠든 AI 활용이든 결국 추가 수익 구조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기술로 20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누군가를 욕하게 만듭니다. 노조를 욕하고 기업을 욕하고 부자를 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남을 욕하는 동안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만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번 LGU 플러스 사태도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대의 시대에 살게 될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희생시키는 시대에 살게 될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U 플러스 노조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의 사고로 생긴 이익, 구조조정과 동시에 진행된 성과급 요구, 그리고 강한 노조가 약한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까지 모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로 들어갈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대 변화를 남 이야기처럼 볼 것인지 아니면 내 생존 전략까지 고민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LGU 플러스 노조였을까요? 삼성전자 노조였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콘텐츠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